이번 시간에 우리 기부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되죠.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접대비가 되죠. 접대비가 되는데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기부금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부금 지출자의 범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그러니까 본인이 지출하는 것만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그다음에 배우자, 그죠? 배우자, 그다음에 부양가족이죠.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정리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조건이 있죠. 소득금액에 대한 조건, 소득금액 조건과 나이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기부금 지출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이를 뺀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지출한 기부금은 전부 다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서 우리 거주자의 필요경비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업소득자 기부금 세액공제 배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지출자,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인 경우, 사업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사업소득만 있으면 반드시 필요경비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즉 뭐냐면 세액공제는 배제된다라는 거죠. 그죠? 세액공제는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배제되고요.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만 있다. 사업소득 이외에만 있다라고 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당연한 거입니다.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느냐? 사업소득이 아닌 사람은 기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아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필요경비 산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용할 여지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예 없다. 자,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같이 있다. 이 경우에는 필요경비 사니까 기부금 세액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 일부는 필요경비로, 일부는 세액공제로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부금에 대해서 사업자인 경우에 세액공제가 배제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예외적으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배제하는데 보험 모집 수당이라든가 방문 판매업 등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예외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월 기부금에 대한 적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경비 처리했을 때 한도 초과가 되는 경우 있겠죠. 한도 초과해서 2월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2월 되는 경우가 있고 세액공제 처리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 이게 2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월 된 세액공제 부분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느냐, 또 필요경비 한도 초과된 부분을 2월 세액공제로 넣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액공제 받지 못한 2월 기부금은 2월 기간 동안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을 합니다. 필요경비 한도 초과로 2월 된 기부금은 2월 기간 동안 필요경비에만 산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초에 2월 된 원인에 따라서 그쪽으로만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에 대한 법인데 기부금 의제가 되겠습니다.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일 때 기부금으로 보고 기타 기부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기부금 종류는 법정 지정 기타 기부금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기부금을 굉장히 다양하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법전에 보면 나열이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기부금 종류 구분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에 법정 지정 유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유형을 갖고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부금 한도와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정 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차감해서 100%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2월 결손금, 법정 기부금 용인액에서 10% 한도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추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득금액 2월 결손금, 법정 기부금 차감한 금액의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추가로 한도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만 있다라고 하면 30%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에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기부금을 넣기 전에 소득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을 의미하고요. 추계사업소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계사업소득은 빼고 계산을 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추계소득금액을 뺀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기부금 한도액을 축소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고 한도 초과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2월 공제입니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 동안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2월에서 공제를 합니다. 2월 공제를 하는데 이때 2월 기부금은 먼저 2월 기부금부터 공제를 하고 해당 연도의 기부금 순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처리하라라는 겁니다. 먼저 넘어온 것부터 당해 연도 한도액에서 공제를 하고 당해 연도에 또 한도 초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또 2월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세무조정 단위가 되겠습니다. 기부금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거주자별로 기부금을 세무조정합니다. 인별로 한다라는 겁니다. 인별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자, 인별로 세무조정하는 게 기부금이 있었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기부금이 있었고 우리 지급이자 쪽에서 초과인출금이 있었죠. 초과인출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사업장별로 하는 부분이 있죠. 사업장별로 하는 부분. 사업장별로 세무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접대비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접대비가 사업장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기부금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대표 사업장에 일괄 반영해서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표 사업장에다가 기부금을 일괄 몰아서 회계 처리한 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나중에 세무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편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사적 기부금을 지출을 했을 때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의 계산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자 A와 B가 있습니다. 지분율 5대 5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A는 기부금 1,000만 원을 지출을 했고 B는 기부금을 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이 1,000만 원은 그러니까 사업장의 필요경비다라는 겁니다. 그죠? 필요경비가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 1,000만 원이 A한테 5대 5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는 500만 원의 그러니까 소득금액이 감소될 거고 B는 기부금을 지출 안 했지만 500만 원의 비용이 늘어나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조금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우리 법에서 다 이걸 규정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일단은 사적 기부금이라도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행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보면 기부단체에 대한 단체명이 있고요.
고유번호나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부금 조정을 하면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자체를 작성을 할 때 기부단체에 관련되는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보지 않으면 세무조정할 수가 없고 신고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까만 동그라미 4번에 기부금 4번에 기부금 내용이 있죠. 유형과 코드, 연월일, 그러니까 금액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보시면 법정인지 지정인지 또 금액이 얼마인지 귀속이 언제인지 이런 부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기부금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368페이지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기부금 명세서 및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지출과 관련되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62페이지에 한도에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기준소득금액은 기부금 세무조정을 하기 바로 직전 단계의 소득금액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부금은 맨 마지막에 세무조정을 하는 거고요. 모든 세무조정이 종료된 관련되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모든 세무조정을 다 완료한 이후에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부금 세무조정 바로 직전에 조정계산서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조회 버튼을 통해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차가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부금 한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368페이지에 2번에 차가감 소득금액에 대한 정보를 이미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기부금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차가감 소득금액을 직접 계산을 해야 되지만 우린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런 내용들을 주어 놓고 진행을 합니다.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 쪽으로 갑니다. 자,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에서 기부금 명세서 및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조정 명세서 클릭하신 다음에 자, 해당 기부금 명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부금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영하면 기부금은 전부 다 지정기부금으로 불려져 옵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일반 전표에 입력하실 때 거래처를 기부처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번호, 기부금 영수증 보고 반드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등록하시면 기부금 명세서나 조정 명세서 작성이 훨씬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유형별로 유형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국방부 법정기부금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 지정기부금, 사회공동모금회 법정기부금, 그 다음에 학교 법정기부금이 되겠습니다. 동창회 관련되는 부분은 비지정기부금입니다. 기타 기부금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신 다음에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기타 기부금 500만 원 인출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된 걸 보면 공제대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4,500만 원,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3,000만 원에서 총액 7,500만 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8,000만 원이었는데 기타 기부금 빠졌죠. 그죠? 그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하단 부분에 기부금액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조정 명세에 보시면 2017년도, 19년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료에 4번 자료에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 내용에서 법정기부금 2017년도에 이월된 거 400만 원 있고요.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입니다. 2019년도에 100만 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100만 원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700만 원 중에 전년도까지 공제된 거 300만 원, 300만 원 중에 전년도 공제된 거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정보는
전기 서식인 기부금 명세서로 가보시면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금 자료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원래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전년도 서식을 확인하시면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제대로 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관련되는 부분 세무조정으로 갑니다. 자, 관련되는 기부금을 분류를 했다라고 하면 2번 기부금 조정으로 갑니다. 자, 기부금 조정으로 가서 정리를 하는데 소득금액 확정이 있습니다. 이 소득금액 확정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게 되면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주어진 대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결산 당기순이익 7,500만 원이고요. 총수익금액 산입금액 4,500만 원인데 뭡니까? 비지정 기부금이 있었죠. 동창회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필요경비 불산입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고 불산입금액 총수익금액 불산입금액 1억 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2월 결손금은 세무상 2월 결손금 잔액은 500만 원 있습니다. 2014년도 거 500만 원 잔액 남아 있으니까 기부금에서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차감하시면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 다 정리가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2월 명세라고 해서 6번의 자료가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2017년도 거였죠. 2016년도가 아니라 2017년도 700만 원, 300만 원 해서 당해 연도에 공제 가능한 금액 4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년도 관련되는 기부금 300, 200에서 2월 기부금 명세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해당 과세 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상단 부분에 보시면 5번 2월 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지정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2월 18번 2월 잔액 중에 필요경비 산입액이 있습니다. 요 금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하단 부분 27번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액 란에다가 자료를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해서 반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기부금 입력 쪽으로 옵니다. 기부금 입력 쪽으로 오게 되면 해당 연도 공제 금액 해서 필요경비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당해 연도에 지출된 3천만 원 중에 1280만 원만 지정기부금 인정이 되고 나머지 1720만 원은 2월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자, 이 한도 초과와 2월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조정계산서 쪽에 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게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와 2월 기부금액 중에 필요경비 산입액 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해 그러니까 371페이지의 마지막에 보시면 당기에 기부금 한도액이 없는 경우라도 정기 2월 공제 대상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부금 명세서를 통해서 2월 기부금을 계속 누적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부금이 없다 하더라도 2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또는 한도액이 없다 하더라도 2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관리를 해 주셔야 그 다음 연도에 세무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정리했습니다.